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16화 우리는 모두 영웅이다. 지옥도와 같은 전쟁의 잔인함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수단이 있다. 현장을 담은 사진과 생생한 기사다. 전 세계 지구인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이 종군 기자의 몫이다. 1950년 7월 14일 이화령 방어선을 지키고 있던 한국군 제3대 대장.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죽어도 이 자리, 살아도 이 자리. 이 악물고 싸워서 여기에서 끝을 내자.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했다. 미 제8군 사령부는 대구에 지휘소를 세웠다. 유엔군의 모든 보급 지원은 부산에 설치된 미 군수기지 사령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7월 17일 한국 정부는 부산으로 옮겨갔다. 큰일 났네. 계속해서 우리 국군이 밀리고 있대. 이보게, 정부가 오늘 수도를 또 옮겼다는구만. 부산으로. 미군이 들어와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나 봐. 아이 참, 대전에서 대구로 가더니 이젠 부산까지. 아유, 심각한가 봐요. 그럼 우리는? 응?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 참. 전투 직전 긴장감이 도는 한국군 이화령 진지. 야, 조일병, 너 웃지 마. 너 희죽희죽 웃는 게 무섭다. 무섭다고. 울며 징징 짜고 덜덜 떠는 것보단 웃는 게 낫다 나는. 안 그러냐 김일병? 아휴, 진짜 뭐라도 해야 살 것 같기는 하다, 진짜. 어휴. 안 울려고 웃는데요, 김일병님. 정말로 울지 않으려고 웃고 있다고요. 그래, 뭐든 좋다. 웃든지 울든지 정신이나 꼭 붙들어 매고 있어. 전쟁은 암울하며 소모적이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하고 깊고 참된 것이 있다. 그것은 포탄이든 기관총이든 개의치 않고 위기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특수한 연대감이다. 이는 마치 용접해 놓은 쇠붙이 같았다. 국군 연대 관측 지휘소. 연대장님, 2대대 상황 보고입니다. 3번 도로 부근에서 순행식 기관총을 끄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식입니다. 800m 체크방에서 수음 이상의 적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대대 보고입니다. 이화령 동쪽 능선에 인민군의 선봉이 침투했다고 합니다. 인민군 주력 부대가 이미 제2대대 진지 서측을 통과하여 이화령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연대의 좌측 제1선을 담당한 제3대대는 인민군과의 격돌 끝에 일부 병력이 분산되어 혼선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연대 관측 지휘소의 통신도 피해가 심각했다. 참모장, 지금으로선 도저히 진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군. 총성은 무성하대 말이야. 연대장님, 지금은 제2, 제3 양 대대와는 교신마저 끊긴 상황입니다. 연대장님, 저쪽 북쪽 능선에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병사들인 것 같습니다. 병사들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니 저 밀려 내려오는 쪽이 아군이란 말이야?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퇴각이라니 다들 뭐 하는 거야? 철수라니! 무전병 대대장 연기래. 없습니다, 연대장님. 어디 갔어? 내려갔습니다. 뭐? 철수를 해? 누구 명령으로 철수를 한 거야? 자네 누구야? 네, 정보관입니다. 사방장님 명령이다. 여기서 어물어물 하다가는 전연대가 모두 분산되고 만다. 너희들이 철수하면 우리 부대 모두 위험해진다. 철수는 없다. 일대대 나와라. 일대대. 나 연대장이다. 즉각 제1대대장 연결해. 네, 연대장님. 일대대장입니다. 정대희,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이, 그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안다. 그러나 우리는 군인이다. 더 힘을 내자.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보자. 부대원들에게 전달하라. 일보도 물러설 수 없다. 이대대 즉각 돌아서서 반격하라. 대대장님, 병사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철수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전투를 치르기가 힘듭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투를 치를 가장 좋은 상태는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명령에 따른다. 철수는 없다. 아니, 저분은 연대장님이. 대대장님, 저기 연대장님이 진두지휘에 나섰습니다. 연대장님, 지금 상황에서 직접 진도에 나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연대가 여기서 후퇴하면 나라가 더 위험해진다. 지휘소에서 상황만 보고만 있을 순 없다. 퇴각하는 병사에겐 용기가 필요하다. 연대장인 내가 우리 병사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여기서 죽어도 영광일 뿐이다. 연대장님이시다. 연대장님이 앞에 있다. 연대장님이 선두에 있다. 병사들이여, 연대장이 여기 있다. 즉각 돌아서서 반격하라. 돌격 앞으로. 돌격! 연대본부, 이화령을 탈환했습니다. 이화령 고지를 탈환했다고? 그렇습니다, 연대장님. 부대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 모두들 수고 많았다. 그 고지를 다시 찾았으니 주 방어선을 회복해서 새로운 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말 수고했다. 연대장님, 하지만 19연대가 불안합니다. 삶과 죽음이 엇갈리고 폐허와 잔인함이 가득한 비정한 공간. 인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전쟁의 순간. 이 무자비한 전쟁 노름에서 우린 오늘도 살아남았다. 오늘을 버틴 우리는 모두가 영웅이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17화 이화령의 꽃으로 피어나리. (7월) 중순 남진을 계속하던 인민군은 험준한 소백산맥 돌파를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었다. 그들은 7월 12일에 단양에서 버티고 있던 한국군 제8사단을 공격하여 중령을 점령했다. 하지만 이화령과 조령을 지키던 한국군 제6사단에 막혀 소백산맥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15일 문경 이화령 전투.
국군 육사단 진지. 이연대장입니다. 사단장님, 방어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다. 하지만 19연대가 불안합니다. 작전참모, 19연대가 조령에서 물러난다면 이화령 진지 고수도 점점 버티기 힘들어지겠지. 그렇습니다, 사단장님. 진지 서남쪽 계곡을 통해 인민군 대열이 계속 문경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연대의 측방이 위협을 받고 있고 퇴로마저 차단될 위협에 직면했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작전참모. 예, 우측 제19연대 전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부대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단장님. 한국 전쟁에 지상군 파병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건의했던 메가더 장군과 미군 당국은 북측 전투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그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인민군의 전투력은 강했고 전진 속도 역시 빨랐다. 사단장님, 후퇴해야 합니다. 적의 공세를 더 이상 막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다시 후퇴라니. 이 방어에 요충진 조령을 포기해야 하다니. 사단장님, 연대가 문경 방향으로 후퇴했지만 문경 읍마저 적의 포격 사정권에 들게 됐습니다. 제2연대는 이화령 문경 전선에서 철수한다. 철수 명령을 받은 강소위 대대의 진지. 대대장님, 철수를 하란 말입니까? 중대장, 상부의 작전 명령이다. 1시간 내로 소대 병력을 직결지로 철수시킨다. 죽기 살기로 이화령을 고수했는데 왜 철수입니까? 우리의 우측 19연대가 뚫렸어. 전선 재조정. 머뭇거리다가 퇴로가 막힌다. 한국군 제6사단 19연대의 퇴각으로 이화령 방어선은 일촉즉발의 상황. 강소위는 마지막을 예감한 듯 담담하게 편지를 써내려간다. 선화 씨, 무더운 날씨지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해 소위로 임관해 여기까지 딱 2년이 흘렀네요. 제 나이도 이제 25이고요. 그동안 저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인에게 보내는 편지글과 달리 강소위는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었다. 선화 씨, 전세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적의 남하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저는 이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퇴로가 막히기 전에 전원 후퇴하라! 후퇴하라! 우리는 전방의 적을 막아 주력 부대 철수를 엄호한다. 국방군 놈들이 후퇴한다. 모조리 죽여라. 조선인민군 총공격하라. 비상탄 두세 발만 남기고 총력을 다해 적을 경멸하라. 대대장님, 살려주세요. 저 집에 우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갈 수 있어. 조금만 참으면 꼭 집에. 대대장님, 저 먼저 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일병!
이화령은 전우들의 피와 육신을 삼켰다. 아랑곳 없이 고지털한 명령은 떨어졌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명령을 따랐다. 밤낮 구별 없이 벌어지는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후방군 새끼들 대대 주력이 진지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력을 더 갖다 퍼보라! 전멸시켜라! 죽음은 강소희에게도 찾아왔다. 마지막 숨을 고르는 강소희. 비로소 편안해졌다. 이제 갑니다, 선화씨. 저는 새가 되었어요. 훨훨 날아 선화씨 곁으로 갑니다. 선화씨, 이제야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정신없이 적을 향해 총을 쏠 때도, 백병전으로 피와 땀이 뒤범벅될 때도 한 방울도 흐르지 않던 말랐던 눈물이 이제 계속 흘러나오네요. 선화씨,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군인이지만 전쟁을 가장 증오하는 사람은 실은 군인입니다. 오라버니, 용아 오라버니, 왜 여기 누워 있어요? 일어나요. 선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라버니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이 화령에 묻히다니. 이제 봄마다 백꽃이 피어나겠죠. 선화씨 보듯 어화둥둥 놀아보렵니다. 선화씨가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한국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7월 16일 이화령과 조령을 돌파한 인민군 제1사단은 문경을 점령한 후 그 여세를 몰아 상주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18화 상주 화령장 하나가 된 사람들. 경북 상주 화령장 전투는 1950년 7월 전쟁 초기 국군 제17연대와 국군 제1사단이 남하하는 인민군 제15사단을 격퇴, 대승을 거둔 전투다. 정말 고생들 했어. 멋있더라. 대단했어. 1950년 7월 25일 한국군의 화령장 전투 승리를 취재하는 마거릿 히긴스 기자. 엄청난 승리였네요. 윤성병님, 승리의 주역이십니다.
전투하면서 어땠나요? 여기다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예, 국군 17년대 윤창섭 상병입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6.25 전쟁이 난 이래 정말 통쾌한 승리였어요. 그동안 전투에서 인민군에게 족족 깨지고 후퇴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심리적으로다가 많이 위축이 돼 있었거든요. 네. 야, 저 옆에 계신 병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 노 이등병이네요. 예, 전투하면서 좀 무섭지 않았나요? 예. 떨지 마. 17년대 엄지섭 이병입니다. 도와주신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전투를 한 것 같아 기쁩니다. 계속 후퇴하면서 남은 주민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국군을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도 군복 입은 국군인데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스카레키 대대장님, 미 군사 고문관으로 이번 전투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30년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이 서부 활극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통쾌한 전투는 처음입니다. 대대장님, 네. 한국군 1개 대대 병력이 북한군 연대 병력을 상대로 한 전투입니다.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나요?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그 상주 화령장 전투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군과 민과 관이 하나로 단합된 정신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대장님? 예. 진짜 너무 벅차가지고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군은 물론 지역민들과 현지 경찰들까지 모두 한 마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경북 상주 화서면 일원에서 벌어진 화령장 전투는 6.25 전쟁 발발 초기 한국군이 거둔 가장 큰 성과였다. 대구 방향으로 진출하려던 인민군을 지연시켜 한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매우 중요한 전투였다. 상주 상곡리와 동관리에서 펼쳐졌던 두 차례의 기습 작전은 결정적 제보에서부터 잔적 소탕에 이르기까지 주민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대승을 거둔 전투였다. 네. 1950년 7월 18일 상주 화동면 어방마을 앞 하천. 국군을 위한 취사장에 모인 마을 사람들. 자, 소장 왔어요. 소장 왔어. 진짜. 네, 오늘은 영양보충 확실히 하시고요. 잘 싸워주이소.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아니 맞소. 나라가 없으면 소가 다 뭔 소용이래. 그럼요. 어차피 다 뺏길 건데 우리 국군이 먹고 힘내서 싸워주면 그게 낫는 거죠. 냄새가 고기 냄새. 어머니 괴기 나도 좀해. 야들이 자꾸 왜 이러노? 마을잔치 아이들 아카이. 응? 목숨 내놓고 싸우는 국군들 먹이는 거다. 아이 그래. 너가 엄의 말이 맞다. 주먹밥이 이골이 났을 거이. 오늘은 밥과 국 쇠고기 장조림입니다요. 장조림. 그리고 떡도 있어. 방아에 있는 집이 만들어왔어. 인절미. 어머니 뱃속에서 고기 넣어달라고 난립니다. 아유 안 된다 가희. 자, 싫어. 자, 꽉꽉 채워. 예. 마을 청년들 음식을 차량에 싣고 출발한다. 자, 어서 차에 실어 이제. 한창 먹을 장저인 국군들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니다. 예.
오늘도 우리 마을 청년단원들이 수송 담당합니다. 예, 후딱 갑니다. 후딱. 바람처럼요. 군인들 있는 전투 현장까지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 그리고 자네 합동 수색 중인 경찰들도 잘 챙겨드리게. 다제요. 염려 퍼뜨려면서 우리는 한배 탄 사람들이니다. 막 한 마음인데 먹는 것도 그래야지요. 아이고 총각 극하고 꼭 전화서 떡은 물 마셔가며 꼭꼭 잘 씹어 먹으라고. 얹히면 싸움이고 뭐고 볼짝 다 못 이겨.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도 인민군의 거침없는 공세는 계속되었다. 충북 괴산 남쪽에 있는 한국군 제1사단과 경북 문경 이화령에 있는 제6사단 사이에 약 30km는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따라서 한국군은 여기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이것을 관통하는 977번 도로는 완전 개방 상태였다. 인민군은 이 틈새를 통해 남으로 전진하고자 했다. 30km가 완전 개방 상태. 공백지대임매. 저지 작전을 펴고 있는 남조선 국방군이 없다 말이지. 야, 이거 그야말로 절호의 찬스군 기래. 네, 여단장님. 남조선의 국방군 1사단과 6사단 사이가 완전히 뻥 뚫려 있으니까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서둘러야 하매. 김일성 장군님께서 수안보까지 내려오셨다. 장군님이시다. 김일성 장군님이시다. 장군께서 수안보를 직접 방문하셨다. 남조선 인민 해방을 위한 조국 통일의 영웅들이여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해 통일 성전을 끝내자오. 김일성 장군님께서 직접 내린 지시에 전선 동부에서 행동하는 연합 부대들은 산길을 따라 대담하게 우회에 기동한다. 그 후 측면과 배후를 타격하여 적을 포위 섬멸하고 방어선을 무너뜨리며 공격 속도를 높여야 한다. 알간? 김일성 장군님께서 정예 부대로 이름난 우리 인민군 15사단을 앞서 내려보낸 이유가 다 있지. 여단장님, 이 공백지대인 도로를 돌파하여 신속하게 상주를 점령하면 김천, 대구 방향으로 진출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좋아. 우리 인민군 제15사단의 주력은 상주를 관통해 김천으로 진출, 대전에서 전투 중인 미군 제24사단의 퇴로를 차단한다. 한국군 제6사단이 이화령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던 7월 13일. 한국군과 달리 977번 도로를 알고 있던 인민군은 이 길을 통해 은밀하게 상주 화령으로 침투하고 있었다. 7월 14일에 대구로 이동한 육군 본부는 전투력을 회복하고 미군과 협동작전으로 지연전을 펼친다. 한국군은 인민군의 진출을 최대한 저지시키며 유엔군의 증원과 동시에 전세를 반전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19화 휘몰아치는 전선의 불길.
한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미 제24사단이 작전에 투입된 후부터 미군은 경부선을 중심으로 서부 전선을 담당하고 한국군은 중부와 동부 전선을 담당했다. 한국군의 작전 개념은 서부 전선의 미군과 함께 적의 진출 속도를 최대한 지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민군은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돌파하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국군 제1군단 전술지휘소. 적이 상주 갈령 북쪽인 화북면 일대에 나타났다는 첩보가 있다. 네, 군단장님. 정보대장은 즉시 이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포착 섬멸하라. 사단장님께 보고합니다. 북한군 제15사단 48년대 선두대대가 7월 16일 밤 977번 도로를 따라 화령 동쪽 4km 지점에 있는 상공리를 통과하여 상주로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950년 7월 초 충북 괴산 인민군 제15사단 지휘소. 30km가 완전 개방 상태라는 말이군 기래? 네, 여단장님. 남조선 국방군 1사단과 6사단 사이가 완전 공백 상태입니다.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좋아. 우리는 이 공백지대의 도로를 돌파하여 신속하게 상주를 점령하고 김천, 대구 방향으로 진출해가서 국방군과 미군의 뒤통수를 치는 기야. 자, 가자! 한국군 제6사단이 이화령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던 7월 13일 괴산을 점령한 인민군은 제15사단 48년대를 상주 화령으로 이동시켜 7월 15일에는 상주 갈령 부근까지 진출한다. 한국군 지휘부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채 작전에 돌입한다. (1950년 7월 14일) 한국군 2군단 사령부 군단장. 인민군이 화령을 통과해 상주를 점령하게 되면 함창 지역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고 있는 국군 제6사단의 퇴로는 물론 경부 축선에서 작전하고 있는 미군 주력 부대의 퇴로까지 함께 차단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소백산맥 내의 화령에 정보대를 보내 적정을 수집하라. (1950년 7월 16일) 아침 경북 상주군 화북면 화서지서의 경찰과 청년 단원으로 혼합 편성된 정보대. 마을 주민인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합니다. 허둥지둥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사해봐야겠습니다, 경사님. 잠깐만요. 이보세요, 어르신. 예. 자, 아니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아이고, 경사님이 여기 계시네요. 제가 지금 화서 지세 가는 길인데요. 우리 마을에 인민군이 들어왔니다. 예? 마을 위치가 어디입니까? 화북면 갈령 북쪽인데요. 그놈들이 젊은 사람과 가축을 마구 끌고 갑니다. 내가 이거를 알리려고 화북지세에 갔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리 급히 화서지세에 있는 저희 화령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까? 앞서 확인해본 청년 대원들의 정보에 의하면 저분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맞죠? 실제로 적군이 갈령을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군 제6사단은 인민군의 강력한 공격에 고전 중이었다. 격전 끝에
7월 15일에는 조령을, 7월 16일에는 문경까지 인민군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날 밤 한국군은 문경과 점촌 사이의 낙동강 지류인 영강선으로 철수했다. 한국군 제2군단은 육군 본부에 병력 증파를 요청했다. 육사단장입니다. 참모총장님. 인민군의 병력과 화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전투부대 병력 증강 요청합니다. 알았다. 전선 상황을 고려한 조치가 곧 취해질 것이다. 조금만 더 버텨보도록. 1950년 7월 17일 새벽 국군 1군단 사령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47호 1군단 제17연대는 7월 16일부로 제2군단으로 배속 전환된다. 즉시 함창으로 이동하여 제6사단이 담당하고 있는 문경 지역의 방어를 강화한다. (17연대) 전술지휘소. 연대장님, 이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17연대는 현재 위급한 문경전선 방어 지원을 위해 즉시 함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다시 이동이군. 2군단 배속이란 말이지? 예,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선이 위급합니다. 그래, 소백산맥의 마루턱인 이화령 조령을 넘었고 문경까지 손에 넣었으니 우리도 가야지. 그래, 참모장, 일대대 전력 상황이 어떤가? 네, 연대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일대대는 앞선 진천지구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력 보충은 된 거잖아. 7월 13일 보온으로 철수했을 때 2, 3일 동안 대전에서 모집한 신병으로 보충해 정비했습니다. 모병이라 급하게 보충한 신병들이 실전에서 잘 싸울 수 있을까? 물론 훈련이 부족하고 여러모로 미숙한 병사들이지만, 하지만 모병에 직접 지원한 청년들이니 애국심만으로도 그 정신력은 대단합니다. 하기야 그렇겠네. 목숨을 내어놓은 젊은이들 아닌가. 좋아, 믿어보지. 아니야, 믿어야지, 당연히. 그럼 2대대와 3대대 상황은 어떤가? 예, 2대대와 3대대는 수도사단에 배속되어 지금 청주 부근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 보온에는 도착 못했습니다. 그럼 1대대를 먼저 출발시킨다. 그리고 주력부대는 전투 지역에서 철수해 집결되는 대로 뒤따르도록 한다. 예, 알겠습니다, 연대장님. 아유, 그래도 트럭으로 이렇게 이동하니까 편하긴 편하다. 야. 근데 어떻게 맨날 이동이야? 이번엔 함창이래. 아이고, 그쪽이 또 고전 중인가 보네. 야야야, 그래도 이 뜨거운 날 이 트럭이 어디냐. 감지덕지해야지. 야, 그러잖아. 함창에 가면 전세가 좀 역전될 수 있으려나? (7월 17일) 오후 화령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인민군 제15사단 제48연대. 연대의 진출 속도를 2배로 높이라. 국방군 이 아새끼들이 아직 우리의 이동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끼니.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화령을 지나 함창으로 가고 있던 한국군과 화령을 통과해 상주로 진입하려는 북한 인민군은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들이 한 곳에 마주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폭풍전야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20화 지도에 없는 길 그물을 치다.
1950년 7월 17일 새벽, 문경을 방어하고 있는 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라는 육군 본부의 명령으로 한국군 제17연대 1대대는 화령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 인민군 15사단 선두부대는 전선의 공백지대를 따라 아무런 방비도 없는 화령을 거쳐 상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한국군 17연대는 인민군의 상주 진입을 모르고 있었다. (7월 17일) 인민군의 상주 진출 보고를 위해 함창으로 이동 중인 2군단 직속 정보대 소속 배상록 대위. 운전병, 2군단 사령부가 있는 함창으로 가자. 예, 지금 말입니까? 17연대가 이미 함창을 향해 출발했어. 예,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17년대는 인민군이 이미 상주 북쪽에 진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거 자칫 잘못되면은 우리 군이 화령으로 진입하는 인민군에 기습당할 수도 있어. 빨리 돌아가 기습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해. 정지! 대위님, 화령면 대한청년단원 김규룡입니다. 17년대가 이미 화령국민학교에 와 있습니다. 그래? 확실한가? 예, 함창을 향해 이동 중인 17년대가 행군을 멈추고 화령국민학교에 도착,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 그거 참 천만다행이군. 함창으로 그대로 진군하지 않았어. 인민군의 상주 침투 상황을 전달받았나 보군. 하루 전인 7월 16일 1군단 사령부, 함창으로 이동하는 17연대 1대대장 이관수 소령에게 지시하는 군단 작전 참모. 이소령, 정보에 의하면 적군이 괴산에서 상주 북쪽 갈령으로 벌써 침투한 것 같다고 한다. 예? 벌써 말입니까? 이미 화령을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적과 마주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면서 각별히 조심하여 행군하기 바란다. 예, 알겠습니다. (7월 17일) 새벽 4시경 보은을 출발한 17연대 1대대. 오전 7시경 보은과 화령 중간 지점을 지나던 순간 주민 한 사람이 대대 행렬을 막아선다. 이보쇼! 차를 멈추시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저기 중달리에 사는 엄복님이라 하오. 어디로 가십니까? 지서로 가는 길이오. 무슨 일인데요? 어젯밤에 인민군이 우리 마을을 지나갔어. 상달리로 난 길을 따라 상주 쪽으로 내려갔단 말이오. 지금 이 길을 그냥 가면 위험하오. 그러나 당시 17년대 제1대대장인 이관수 소령은 주민 엄씨의 제보를 모두 믿지 않았다. 괴산에서 화령과 상주를 연결하는 977번 도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민군이 침투한 상달리로 통하는 길은 한국군 작전 지도에 없었다. (17연대 1대대장) 이관수 소령. 주민 제보를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어. 이봐, 작전병, 지도 좀 가져와봐. 네, 여기 있습니다. 괴산에서 화령으로 해서 상주로 진입하는 길이라. 주민 엄씨가 말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은 우리 군 작전 지도에도 없는데. 이보시오,
지도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아이고 참나. 아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왜 그러세요? 봐요. 내 눈 똑똑히 봐봐. 이 눈이 거짓말할 눈이에요? 예? 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소에 신고를 하러 가는 길이라는데 내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겠냐고. 자, 현장에 가봐야겠다. 당신을 믿어보겠어. 이봐 부관, 엄씨가 말한 현장으로 가보자. 작전 지도는 당시 한국군의 핸디캡 중 하나였다. 일본 식민지 시절 사용했던 5만 분의 1 지도는 광복 뒤 일선의 모든 부대로 전달되지는 못했다. 또한 서울 한강다리 폭파로 미처 옮기지 못한 이유도 있었다. 많은 수의 한국군들은 학생들이 사용하던 대한민국 전도를 보거나 향토 지도를 구해 작전을 펼쳐야 하는 경우도 잦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가져온 작전 지도는 한국군에게 구세주와 같았다. (17년대) 1대대 이관수 소령. 주민 엄복님이 제보한 현장에 도착한다. 1분대 확인해봐. 대대장님,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주민 말이 맞습니다. 엄씨의 말이 맞았어. 길이 있었군. 이 길로 인민군이 몰래 침투해 상주로 내려가고 있어. 운전병, 엄씨가 가려던 화서지소로 출발한다. 화서지소를 찾아온 이관수 소령. 지소 앞에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다. 예, 저기 화서 지서장입니다. 엄복님 씨 말이 맞습니다. 어젯밤에 상당수의 인민군이 상주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도 군인, 경찰, 청년단으로 구성된 정보팀이 저기 지나간 터널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대장님,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도 보셨어요? 왑요. 우리가 다 봤니다. 그날 11시쯤 인민군이 두 줄을 서서 내려와서는 우리 동네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맞아요, 글리더. 갈 때는 우리 집 소하고 승덕이네 집 소하고 다 끌고 가서는 자기들 무기를 싣고는 그냥 가쁘더라고요. 아이 나쁜 놈들. 이거 잘못하면 적의 행군대열 중간에 끼어서 포위될 수도 있다. 우선은 정찰부터 하고 대책을 강구하자. 대대는 행군을 즉시 멈추고 화령국민학교에 집결한다. 한국군이 화령장 전투를 승리로 이끈 가장 큰 역할은 최초 제보자와 두 번째 제보자인 마을 주민들이다. 이들이 인민군의 이동을 한국군에게 신속하게 알렸기 때문에 한국군의 기습 매복이 가능했고, 이는 한국군에게 화령장 전투의 대승을 선물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기획 정윤호, 자문 육군군사연구소 상주문화원. 출연 마거릿 히긴스 박선영, 군단 작전참모 방성준, 이관수 소령 고성일, 작전병 김용준, 중달리 주민 엄복님 김기철, 화서주민 조경아. 해설 박선영,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연출 강병규.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